ES 쪽으로 빨리 이제 전환하고 있고 그게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잘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2분기에 리튬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같은 호주 쪽에 있는 종목들도 가장 압도적으로 잘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꽤 지금 몇 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뭐 차트 보더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반기 논리로 보면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1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0% 정도 조정 받았습니다. 반면에 BM 같은 경우는 26만 원에서 최저점 하라고 한다면 18만 원.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찍은 이후에 이제 전환점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긍정적 흐름으로 진행되어지는 코스모 그룹이 관심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여전히 매력적인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 LG 엔솔도 밀리지는 않겠죠. 일단 두 회사 자체가 최근에 발표된 게 뭐 벤츠향으로 어쨌든 대규모 공급 계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뭐 어쨌든 LFP 관련된 뭐 이렇게 이야기들 나오는 것도 벤츠향으로는 최초의 또 수출 계약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 엔솔이든 뭐 삼성 SDI든 둘 다 회사들이 최근에 어쨌든 모멘텀을 좀 보여줬고 대규모 공시 계약으로 모멘텀을 아주 오랜만에 보여줬고 말씀드렸던 ESS 시장에 대한 어떤 뭐 반응이라 그럴까 뭐 준비라 그럴까 체제 전환 라인 전환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EV 시장의 수요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요. ESS 시장은 한 50 정도까지는 시장이 클 걸로 보고 있는 시장이어서 상당히 포지션이 커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EV 쪽의 수요가 조금 주춤해진 상황에서 이런 라인 전환 공정 라인을 ES 쪽으로 빨리 이제 전환하고 있고 그게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잘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에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는 적자폭 축소 내지는 하반기 정도면 SDI도 이제 흑자 전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ESS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실질적인 숫자의 턴어라운드가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두 회사의 대응주 이 부분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 개별주보다는 아마 이런 ESS 수혜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셀업종 두 회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탄산 리튬 가격이 뭐 20만 뭐 위안 이상 올라오면서요. 사실 바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추정치를 보면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선물 가격이 24만 위안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꽤 올라오고 있고 알베말 같은 호주 쪽에 있는 종목들도 그런 리튬에 대한 수혜 성장을 보면서 꽤 주가 부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리튬의 수직 계열이라든지 어떤 그 소재 부분의 수직 계열화가 포스코 그룹이 잘 되어 있는 가장 압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눈에 좀 띄고요. 뭐 일각에서는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휴전 관련해서 뭐 건설주만 휴전이냐 재건하면은 대부분 다 또 철강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약간의 턴도 좀 업황도 좀 약간 돌아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것만 갖고 철강주가 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건설주들이 최근에 탄력적으로 휴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꽤 오르기도 했지만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도 그 부분도 좀 있는 상태고요. 물론 포지션은 그게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이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수직 계열화 잘 돼 있고 이미 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눈에 띄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밑으로 내려가면 포스코 퓨처엠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주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도 좀 낙수 효과로서 계열사 중에 움직임도 좀 있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조정이 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10만 원 선 정도 바닥권을 두고 22만 5천 원까지 이것도 2배 정도 한 뭐 얼마 기간 안 걸렸습니다. 한 한두 달 정도 걸렸나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뭐 LNF가 가장 그래도 뭐 테슬라 쪽에 오리엔트 돼 있고 테슬라가 최근에 유럽 쪽에 출하량이 또 성장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LNF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가시적으로 조금은 열리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 향 LNF가 좀 눈에 띄는 국면이고 ETF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좀 가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좀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LNF 쪽이 조금 더 실질적인 숫자를 보여주면서 간다는 점에서는 LNF가 또 나쁘지 않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국면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꽤 지금 몇 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뭐 차트 보더라도
아마 2월 달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횡보만 했었습니다. 네. 조금 오른 뒤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아마 연초 부분에 ETF나 뭐 시장이 형성되면서 좀 수급이 쏠리면서 좀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LF 올라간 거 보면 상승폭이 엄청 컸었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몇 달 동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렇고 또 최근에 코스닥 ETF에서는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예요. 거래소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차라리 반도체 사자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또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반기 논리로 보면 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 엄청나게 뭐 턴이 돼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논리가 하반기에는 코스닥 쪽도 좀가 이제 1부 2부로 나뉘듯이 좀 클래스를 좀 나눈다고 하잖아요. 좀 좋은 종목을 한 군데 네. 모아놓고 조금 약한 종목들은 또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약간 나누어서 이제 시장을 좀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좀 좋은 쪽으로 편제된 쪽에 대한 부분들은 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쪽 편제된 쪽은 ETF나 자금들이 또 수요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쪽에 수급이 또 쏠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에코프로 그룹이 상당히 좀 좋은 그룹으로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뭐 상반기에 거래소보다는 좀 덜 올랐지만 아마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하반기에 코스닥 쪽에 괜찮은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 플레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어능에 놓고 보면 반도체를 따라갈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반도체 좋다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좀 더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좌를 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뭔가 시장을 또 나누어서 좋은 것을 또 이쪽으로 몰아주고 그러면 그쪽에 수급들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은 네. 에코프로 그룹이 좀 수급적인 그렇죠. 기회가 하반기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1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0%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반면에 BM 같은 경우는 26만 원에서 뭐 최저점 하라고 한다면 18만 원. 뭐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BM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 딱 받쳐주는 상태에서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박스가 좀 큰 형태이지만 프로는 조금 더 하향화되는 형태이고요.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 25% 30% 조정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퍼센테이지의 측면의 조정 각도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코프로가 12만 원 저점 찍고 14만 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간 단계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비행 같은 경우에도 26만 원, 18만 원 찍고 지금 20만 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이미 찍었고요. 바닥 찍은 이후에 이제 전환점 상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비교적 조정을 좀 딥하게 받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 수준에서의 조정 폭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망에 대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긍정적 네. 흐름으로 진행되어지는 소재사의 주가 예, 상황의 그렇죠. 흐름이죠. 새롭게 움직이고 있죠. 퓨처엠. 네, 퓨처엠이 왜 그러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5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4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 퓨처엠은 10만 원에 출발해서 2배 반 정도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상승의 각도 측면에서 흐름이 좀 무디어졌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흐름에서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셀사는 SI 그리고 소재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흐름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그 중에 최선호는 앞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의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된 움직임에서의 주가 탄력도를 보이지 않을까 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그룹이 관심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주가 정말 안 움직였거든요. 지금도 뭐 크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코스모 그룹은 LG 그룹의 반개 회사 그렇죠. 사촌 아마간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의 그 ESS 분야가 계속 확장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혜가 진행되어질 것으로 판단돼 물론 수혜 자체가 당장의 부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지는 현상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코스모학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새롭게 들여다봐야 될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살짝 깨지는 조정까지 좀 어떻게 주가를 다 외우고 있어요? 매일- 매일 안 보시면서 대단해요 우리 김대중 님.
매일 보니까요. 네. 좀 깊게 조정을 받은 면이 네. SIB에서 깊게 조정을 받은 면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수티 같은 건 주가 습성입니다. 빠질 때는 또 딥하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가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고체 여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의 흐름 또한 계속 지켜봐야 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전고체에 대한 비전으로 투자되어졌다. 그러면 이수티 같은 종목들은 계속 홀딩하셔야 되겠죠. 내가 가진 주식은 자식 같아요. 그런데 주식이 자식은 아니거든요. 네. 잘라야 때 잘라놔야 되거든요. 작은 종목들에 대해 손이 가는 게 뭐냐면 그날 시세에 급변하는 내용을 보고 뇌동한다라고 그러죠. 그쵸. 따라가면서 크게 올라가니까 쫓아가면서 매수하다 보니까 그 종목의 비중이 늘어나는 형태로 많이 매매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예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이 내에서만 운용을 하겠다. 다른 종목들 상한가를 가든 움직임이 큰다 하더라도 내가 딱 관심 두고 있는 종목 내에서만 매매 운용하겠다라고 해서 우량 종목을 세팅해서 그 종목 내로의 편제로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죠. 우리나라 상승장은 8년씩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상승장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대세 상승이라고 하죠. 80년대 중반에 8년 동안 움직이는 트로이카 움직이는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 8년 동안 상승하는 또 큰 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장이 2020년도부터 움직인다는 가정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내후년까지 시장이 강하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더 강한 장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으로 운용하셔도 많이 올랐지만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